대한민국 1호 세계 챔피언 김기수.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사전 5기 심화 홍수환. 원조 일본 킬러 유재두. 한국 복싱의 황금기를 이끈 장종구. 기네스북의 사나이 유명우까지 대한민국을 복싱 열기로 들끓게 했던 세계 챔피언들. 무명의 한국인 복서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챔피언의 도전자로 결정됐습니다. 무명의 복서 손정호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7년 만에 세계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한국 복싱 깊은 침체에 KO 펀치를 날려주겠다고 벼르는 한 남자. 바로 32세 노장의 무명 복서 손정호.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챔피언이자 일본 최고의 복싱 영웅 가메다 고키. 倒したいなと思います。 벤턴급 세계 챔피언 왕자를 놓고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1987년생) 올해 나이 26세. 통산 전적 32전 31승 1패. 무려 3체급이나 세계로 석권한 일본의 복싱 영웅 가메다 고키. バンタム級でのベルトを取りました。 무려 10년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며 패배를 모르던 그가 8차 방어전의 제물로 한국인 손정호를 택했다. 1981년생, 올해 나이 32세. 통산 전적 20승 4패 2무. 전적으로 봤을 때 손정호는 약한 상대다. WBA 세계 챔피언 가메다 고키와 WBA 14위 손정호. 열세는 상대 전적만이 아니다. 데뷔 15년차 늦깎이 도전자 손정호. 15년 세월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경기 수는 그의 험난한 복싱 인생을 말해준다. 반면 어린 시절 복서 출신 아버지를 통해 혹독한 훈련과 체계적인 영재 교육을 받은 가메다 고키. 그 결과 19 어린 나이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한 차남 다이키는 IBF 슈퍼플라이급, 삼남 토모키는 WBO 벤턴급 챔피언. 삼형제가 모두 세계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을 만큼 복싱 명문으로 일본 복싱계를 주름잡고 있다. 아버지 가메다 히로. 아마추어 복서였던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삼형제를 훈련시켰다. 建築とかどかった仕事とか分かる、そういうことやってきたからやっぱり中身をとにかく鍛え出したと。あんな木とかが木ねハンマーとか、やっぱああいう風にやってきてるから今は全ていろんな練習はできるけどやっぱり小さい時から基礎体作りはまず大事に考えてきたよって。 가메다 고키는 침체기에 있던 일본 복싱을 부흥시킨 주인공이자 일본 복싱의 자존심이다. 亀田選手はいつも戦う時前向きじゃないですか。もうとりあえず自分は強いぞって言い聞かせて、そういうところでは結構気持ち的には強い人なんだなって自分は思いますね。ボクシング界一時僕は好きなんでよく考えてるんですけど、一時低迷してたボクシング界をやっぱり盛り上げたっていう功績はやはり大きいと思います。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와 쇼맨십, 저돌적인 공격으로 스타성까지 인정받고 있는 가메다 고키. 그의 경기는 평균 시청률 43.1%, 순간 시청률 51.2%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일본 복싱의 황금기를 열었다. 현존하는 일본 세계 챔피언 9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오늘날의 일본 복싱을 만든 그런 아주 기초를 닦은 정말 인기 좋은 선수죠. 그리고 뭐 영화 배우 같이 말도 잘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탤런트적인 챔피언입니다. 반면 7년간 단 한 명의 챔피언도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복싱. 경기가 있어도 방송 편성조차 되기 힘든 끝이 보이지 않은 침체 속에서 손정호는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플라이급, 슈퍼플라이급 등 한국 챔피언을 3차례나 지내며 전성기를 맞았던 손정호. 그러나 국내 복싱의 침체로 세계 타이틀 도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무명 생활이 길어지자 2007년 잠시 링을 떠나야 하기도 했다.
버는 건 솔직히 뭐 돈 100원, 200원도 없었고 세계 타이틀을 잡아놓고 뭐 이제 일반 시합 잡아놓고 취소되고 막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잡혀 있다 해도 어차피 또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장님께 이제 편지만 써놓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우리 지도자층이나 또 이 복싱 그 흥행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선수를 발굴도 못했어요. 손정호 선수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세계 챔피언감이라고 다들 그냥 지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한국 프로복싱이 아주 침체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도전 기회를 못 받은 아마 희생양 같았습니다. 두 선수는 파이트머니, 즉 대전료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가메다 복지가 방어전을 치르면서 받는 대전료는 보통 약 2억엔, 우리 돈 20억 이상. 손정호가 받는 대전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부와 명예, 그리고 결혼으로 안정된 가정까지 꾸리며 권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한 가메다 고키. 반면 대한민국에서 권투 선수로 살기 위해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손정호. 때문에 32, 절망 끝에 찾아온 챔피언의 기회가 더 절실하다. 가메다에게 엄한 아버지와 막강한 머니 파워가 있다면 손정호에게는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스승이 있다. 늘지 말마 왜 머리 들어 앞으로 빼고 밀어야지. 들어가는데 이거 빼고 들고 오면 어떡해. 오랜 시간 손정호의 도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온 김한상 관장. 손정호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그는 방황하는 제자를 깊은 신뢰로 묵묵히 품어주었고 결국 링에 복귀시켜 챔피언의 꿈에 함께 도전하게 되었다. 권투를 잘할 스타일의 어떤 몸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참을성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고통들을 참 스스로 이겨나가고 또 스스로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챔피언이 될 수 있겠다. 극과 극, 너무나 다른 두 선수. 하지만 링 위에서는 오직 실력으로만 말한다. 두 선수의 객관적인 경기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가메다 선수의 장점이라면은 터프합니다. 그리고 기질이 아주 뚜렷한 선수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좀 약간 건방질 정도의 그런 시합 운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7년간의 세계 챔피언 경험에 최고조에 오른 자신감까지 물이 오른 상태다. 왼손잡이로서의 그 오른손잡이를 잘 다스릴 줄을 알고 베테랑이죠. 아주 경험이 많고 당황함이 없이 잘 그 라운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그 챔피언다운 게 있어요. 그런 관록이랄까. 까다로운 왼손잡이 가메다 고키. 현재 그는 빠른 팔놀림을 이용해 상대의 공격을 흘리면서 파고든 후 강력한 한방과 빠른 연타로 공격하는 스와머 타입의 복서로 분류된다. 같은 타입의 선수로는 파나마의 돌주먹 로베르토 두란이 있다. 이에 맞서는 손정호는 강인한 체력을 무기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결정적 펀치를 노리는 슬러거 타입. 이 타입의 대표 선수로는 승률 95% 토머스 헌즈가 있다. 통계적으로 슬러거는 수아머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손정호 선수의 스타일은 경량급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전형적인 슬러거 타입의 스타일이에요. 경량급 중에서는 아주 그런 스타일의 그 권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손정호 선수는 그동안 그런 권투를 해가지고 특히 그 적지에 나가서나 강한 상대한테 특히 더 강한 면모를 보여왔어요.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압박이나 보디를 잘 치는 선수예요. 그리고 변칙성이 강한 선수고 변칙이 강하죠. 변칙이. 그래서 어느 선수도 처음 만나는 선수는 절대 쉽지 않아요. 슬러거 스와머와 함께 삼각형을 이루는 복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며 슬러거에 강하다. 만약 가메다 고키가 전성기 시절
복수의 면모를 찾는다면 손정호에게는 힘든 경기가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펀치의 약점을 지적받아왔던 손정호. 하지만 집중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했고 현재는 자신감이 붙은 상태다. 가메다 선수는 또 이제 나이트 플라이급 더 밑에 체급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먹은 제가 강하면 강했지 더 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펀치는 강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정확히 맞히면 선수는 언제든지 KO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스피드와 강한 펀치,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KO승의 사나이 가메다 고키. 탁월한 디펜스와 허를 찌르는 보디 공격, 강력한 체력을 앞세운 손정호.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장남의 경기를 앞두고 총력전에 나선 가메다 일가. 한자로 거북을 뜻하는 가메다. 가문의 상징인 거북이를 신성시하는 모습에서 복싱 명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늘 형제들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 동생들에게 형 고키는 절대적인 존재다. もちろんお兄ちゃん今練習もしていいコンディション作ってるんで多分勝ってくれると思います。まあお兄ちゃんが勝つこと信じてるし、韓国でやってで相手が韓国人だから、盛り上が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가메다 가문에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당시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나이토 다이스케에게 도전을 한 차남 다이키. 그러나 월등한 기량 차이로 수세에 몰린 다이키는 복서로서 상상할 수 없는 던지기와 넘어뜨리기, 귀를 물어뜯는 등 사상 초유의 반칙 경기를 펼친다. 설상가상, 급소를 공격하라는 아버지의 시로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가메다 일가는 올락의 길을 걷는다. 大輝選手の反則のプレーとか、ああいうちょっとやっぱ自分強いですよって言っちゃってる部分で、周りのファンからしたら調子に乗ってるんだなみたいな、そういう批判を食らっちゃうんだと思いますね。多分幸輝選手のアンチは多分大輝選手から来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自分は思いますね。 2년 후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고 추락한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이토에게 재도전을 신청한 가메다 고키. 이 경기에서 보란듯이 승리하며 가메다가의 재건에 성공. 고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손정호의 강점을 파악한 이들은 비슷한 타입의 챔피언을 필리핀으로부터 한 달간 고용해 무려 20회나 스파링을 치르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훈련에도 동원한 것이다. 반면 스파링 상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손정호와 코치진. 더구나 상대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가 귀하니까. 왼손잡이 상대 찾기가 참 귀한데 마침 여기 광명에 좋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인 상대들. 하지만 공들인 만큼 효과는 충분히 얻고 있다. 왼손잡이는 확실히 주무기가 왼손이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압박을 하는 편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난타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왼손잡이 그 특유의 스트레이트 같은 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 하지만 챔피언을 향한 투지는 더욱 뜨겁다. 남은 시간을 쪼개며 내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 적어줬다. 오늘의 땀 내일은 챔피언. 오케이? 오늘의 땀 내일은 챔피언이야. 흘린 땀과 눈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손정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메다 고키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가메다 프로모션이 주관하기 때문에 봄의 이점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손정호를 아는 사람들은 손정호의 선전을 의심하지 않는다. 바로 어려운 경기일수록 더 강했던 그의 정신력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한국 복서들의 무덤이자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태국. 판정의 불리함과 편파적인 응원 속에서 손정호는
태국의 복싱 스타 리미트라를 단 1회에 KO로 물리친다. 태국이 덥습니다. 더워서 그 더위와 싸워야 되고 상대방과 싸워야 되고 그 응원 소리에 기가 죽죠. 그런데 거기서 이겨서 속으로는 그 태국서 시합해가지고 이긴 선수는 나 홍수환이와 손정호밖에 없다. 또한 신인 시절 당시 세계 3위였던 몽골의 유라디마를 손쉽게 이기며 한국 복싱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지금 유라디마 선수는 깔보고 링 위에 올라왔는데 시합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악조건에서 더 빛이 났고, 어떤 통계나 수치도 링 위의 손정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링에 올라갔을 때 선수가 자기보다 강한 그 랭킹이라든지 뭐 지금 전력상 훨씬 더 강한 선수라고 뭐 남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손정호 선수는 거의 굴하지 않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손정호가 얻은 4패 중 상당수는 무리한 시합 일정, 부상을 얻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KO를 당하지 않는 영리한 경기 운영이 돋보인다. 2009년 복귀 이후 7승 1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온 상승세는 챔피언 등극의 전망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있다. 한평 남짓한 체육관 옥탑방. 현지의 호텔 묵기 전까지 오랜 시간 손정호가 머물던 곳이다.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아마 선수로서는 없을 거예요. 딱 상황을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게,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권투 선수로 살아온 지난 15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그를 더 강인하게 만들었다. 더는 잃을 것이 없기에 더욱 간절한 챔피언의 꿈. 그가 챔피언 벨트를 꼭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고 최효삼 선수다. 신인 시절 고 최효삼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였던 손정호. 손정호의 자질을 눈여겨본 최효삼은 틈날 때마다 경기를 찾아 응원하며 손정호에게 챔피언의 꿈을 심어주었다. 정호야, 네가 형 다음으로는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이제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참으면은 기회가 올 테니까 끝까지 한번 견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마음속에 이제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힘들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겨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손정호 기죽이기에 나선 가메다 고키. 평소 거친 언행과 기행을 일삼았던 그가 이번엔 김치 퍼포먼스로 손정호를 자극하며 강력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サッカーにしても何にしても日韓って言ったらもうすごい盛り上がりになるから、いつもまあでもきっちり仕留めてこそチャンピオンやと思うから、場所はどこでも関係ないからね。攻撃のスピードもついていかれへんし、攻撃の賢さにもついていかれへんし、一方的で終わると思うし、最後まで12ラウンド立ってたらそれはそれでいいけど、立ってるだけと思うよって。攻撃は主導権は1ラウンドも取られないと思う。 그러나 도전자 손정호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다. 논란이 된 김치 퍼포먼스에 여유 있게 단무지 씹어먹기로 응수하며 자신감을 나타내는 손정호. 가메다 선수를 오래전부터 봤기 때문에 오히려 무섭다, 험악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귀엽게 저는 보였고요. 이제 오히려 직구전 개구쟁이 동생같이 느껴왔기 때문에 가메다 선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가잇과 골리앗의 싸움. 왕관을 지키려는 자와 차지하려는 자가 벌이는 운명의 승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멋진 게임으로 이번 시합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파요. 그리고 한때는 또 이 좌절하고 관둬봤어요. 그 복싱을 시작할 때는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 꿈을 이번에 풀어야 됩니다. 저희가 꼭 벨트 뺏어 오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実際戦ってみんと分かれへんから、
だからまあそんな予想とかそういうの難しいけどきっちり倒して勝ちたいなと思う 제가 이 시합까지 오는데 이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제 스스로 15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합만큼은 꼭 열심히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일본 복싱의 화려한 진면목을 한국 땅에 새기겠다는 가메다 고키. 7년 무관의 한국 복싱에 챔피언 벨트를 바치겠다는 손정호. 복서로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위해 격돌하는 두 남자. 이제 그간의 땀과 눈물을 링 위에 쏟아내는 일만 남았다. 프로복싱 WBA 벤턴급 세계 타이틀 매치. 극과 극의 두 복서가 펼치는 멋진 승부를 기대해본다.